안녕하세요. GTG 수학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수학 공부하는 좋은 방법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번에 좋은 방법으로 많이 하면 누구라도 원하는 대학 갈 수 있는 점수, 수학 점수 다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 중에서 많이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접 동기, 직접 동기 하면서 말씀드렸어요. 이번에는 수학 공부하는 좋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번엔 양이 많아요. 약간 전문적이에요. 수학교육과에서 4년 동안 배우는 거거든요. 그거를 압축해서 또 집에서 엄마표로, 부모표로 수학하실 때 쓸 수 있게 조금씩 나눠서 할게요. 오늘은 완전 학습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논쟁이 있었어요. 인터넷상에서 선행이 중요하냐, 심화가 중요하냐, 현행이 중요하냐, 이런 식으로 논쟁이 있었습니다. 다 중요하죠. 할 수 있으면 선행해도 해야 되고요. 또 할 수 있으면 심화도 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기본이 되는 거 하나, 선행을 나가든 심화를 하든 요거는 꼭 하고 가셔야 되는 게 완전 학습이에요. 완전 학습이 뭐냐면요, 예를 들면은 초등학교 4학년 1학기 과정을 하는 학생이 있다고 쳐요. 그 학생이 4학년 1학기 과정에 나오는 개념, 원리, 대표 문제, 요 세 개는 자기가 눈 감고 칠판에 짜라라락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돼요. 초등학교니까 개념이나 원리가 진짜 몇 개 없거든요. 심지어 분수의 덧셈 하나 가지고 3년씩도 해요. 그러니까 별게 없긴 한데 그 개념과 원리를 완전 자기 거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표 문제들이 있어요. 기본서의 연습 문제에 있는 일부 심화 문제들 또는 응용서에 있는 2단계 대표 문제들 정도까지는 그것이 개념과 원리의 일부입니다. 이게 수학 과목의 특수성이에요. 개념과 원리가 몇 개 없고 깊이가 깊기 때문에 그냥 개념과 원리만 가지고는 달달달 외웠다 하더라도 아는지 모르는지가 정확하지 않아요. 그것이 적용되고 활용되는 대표 문제까지 해야지 개념과 원리가 제대로 이해가 되고 써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개념, 원리, 대표 문제까지가 수학에서는 기본 이론입니다. 요거는 남 앞에서 칠판에 강의를 할 정도로, 자기보다 동생이 있으면 가르쳐서 그 동생을 이해시킬 수 있을 정도로 해야 돼요. 그렇게 하는 과정을 뭐라고 하느냐면요, 새로운 지식을 우리 인간이 배울 때 어떻게 하냐면, 새로운 지식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반 지식이 있어요. 완전 자기 거로 소화된 지식, 자기 말로 남을 가르칠 수 있는 지식, 얼마든지 변형해서 써먹을 수 있는 지식, 그걸 체화됐다고도 하고 숙달됐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기반 지식을 이용해서 새로운 지식을 기반 지식의 시스템 안에 집어넣어요. 여러분이 새로운 걸 배울 때 잘 생각해 보시면 처음에는 아는 듯한데 다시 뭘 하라 그러면은 어딘가가 잘 안 되고 그래요. 강의 듣는 순간에는 저 문제 내가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풀어보라 그러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수학은 손으로 푸는 거야 이런 말도 하시는데, 사실 수학은 머리로 하는 거죠. 손으로 하는 거는 3등급까지 밖에 못 가요. 하지만 거기 일말의 지식이 담겨 있는 거는 내 기반 지식이 될 때까지 숙달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 숙달이 돼야지 이 지식이 압축이 돼요. 여러분이 이제는 완전 소수에 덧셈을 처리하실 수 있을 거예요. 별로 의식 안 하고 이건 소수의 덧셈을 이용해서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도 안 하고 그냥 더하면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작업 기억을 소수의 덧셈이 잡아먹지 않아요. 근데 처음 소수의 덧셈을 배운 애들은 소수점 맞추는 법, 받아 올림하는 법 이런 것들을 다 기억하고 있어야 되니까 좀 버벅거려요. 그러니까 걔들은 소수의 덧셈이라고 못하고 줄맞추기, 받아 올리기, 작업 기억을 한두 개를 잡아먹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문제 응용하려면 이 작업 기억력 안에 문제를 집어넣고 분해를 했다, 조립을 했다, 과거의 지식과 연결했다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작업 기억력이 넘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도 생기고 문제도 이해가 안 되고 봐도 풀지도 못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수학 문제, 응용 문제, 심화 문제, 극심화 문제, 사고력 문제 이런 걸 잘 풀려면 적어도 개념, 원리, 대표 문제 같은 기본 지식은 압축을 해서 다음에 써먹기 쉽게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작업 기억력을 안 잡아먹을 정도로까지 압축을 해야 돼요. 이걸 모듈화 한다고 해요.
마치 블록처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걸 완전학습이라고 하고요. 완전학습을 하는데 여러분이 자녀를 어떻게 도와주시면 되냐면 두 가지를 하세요. 하나는 여러분이 엄마 좀 알려줘, 아빠 좀 알려줘 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애가 막 떠들 때 들어주셔야 돼요. 가르쳐 주지 마시고 잘못된 게 있으면 하지 마시고 그냥 이거 무슨 뜻이야 궁금해만 하시면 돼요. 얘가 잘못 알고 있을 때. 그럼 자기가 이야기하다 자기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자기 거로 좀 만들어가요. 두 번째로 대표 문제를 압축해서 모듈화할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한 줄 풀이를 달리 하십시오. 문제를 풀고 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푸는지 한 줄로 압축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A라는 문제, B라는 문제 둘 다 그림 그려서 푼다. 구별이 안 되잖아. 이건 한 줄 풀이가 아니에요. 다 그림 그려서 푸는 문제가 워낙 많으니까 이 문제만의 독특한 거를 해야 돼요. 예를 들면은 3분의 1등분 한 다음에 한 개의 크기를 잰다. 뭐 이런 식으로 이 문제만의 특수성을 딱 압축해서 다른 문제와 구별될 수 있게 해서 한 줄 풀이를 해야 돼요. 센수학이 나온 지 한 20년쯤 됐거든요. 센수학이 처음 났을 때 왜 그렇게 빅히트를 했냐면 모든 문제를 시험에 나올 만한 문제를 다 유형화를 한 다음에 그 문제 유형의 풀이를 제목으로 압축했어요. 그 풀이 제목이 공이 많이 들어간 거예요. 다른 문제랑 구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센수학으로 하고 나면 시험에 나올 만한 문제 유형이 머리에 탁탁탁탁 정리가 잘 되는 거예요. 인덱스를 잘 달아놓으니까. 그래서 우리 학원 강사들이 원하던 책이었어요. 그래서 많이 팔렸어요. 그전에는 모든 나올 만한 문제는 다 풀리긴 푸는데 양식이밖에 못하는 거예요. 머리에 문제는 많이 푸는데 정리가 안 돼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게 해준 게 센수학이에요. 그렇게 제목을 달면 제일 좋아요. 근데 제목으로까지 압축하는 건 제가 시켜보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한 줄 풀이를 달면 좋아요. 한 줄 풀이의 대표적인 게 정석 공부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정석에 보면 앞에 기본 문제 또는 필수 예제라고 있고 밑에 정석 해가지고 빨간 글씨로 딱 써놓은 게 있어요. 그게 한 줄 풀이입니다. 한 줄 풀이 아주 모범이에요. 그러면 응용 문제를 푼다, 심화 문제를 푼다 할 때 자세히 보시면 우리 작업 기억력에 올려놔요. 그걸 작업대에 생산 올려놓는 거랑 비슷해요. 그 다음에 막 이렇게 요리를 하시잖아요. 그 과정이 우리가 가지고 있던 과거의 지식, 기반 지식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토막을 내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알던 블록 몇 개로 이제 해체를 하거든요. 다음 그 블록을 조립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이 모든 게 작업 기억력 안에서 벌어지는데 그거를 풀어내는 힘은 문제결력, 사고력이라 해서 따로 길러야 돼요. 그건 따로 한 번 더 영상을 찍을 텐데 이렇게 블록으로 쪼개고 하는 거는 지식을 습득할 때 미리 작업을 해놔야 돼요. 그게 완전 학습입니다. 개념이나 원리는 남을 가르칠 수 있을 만큼 책 없이 대표 문제는 한 줄 풀이를 다는 형태로 하셔야 됩니다. 지금 초등학교 책들은 한 줄 풀이를 달아놓은 책이 잘 없어요. 그냥 애들이 양으로 많이 하다가 똑똑한 애는 알아서 한 줄 풀이를 달고 있고요. 아닌 애들은 그냥 많이만 풀어서 저절로 어슴푸레하게 외워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튕겨 나가거나 좀 놓치는 게 생겨요. 근데 그런 어슴푸레하게 하는 태도로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 지식의 양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을 때는 정리가 안 된 쓰레기 더미 같은 방 안에서 살고 있는 셈이 돼요. 망치 하나 꺼내줘 하면 망치를 못 찾는 거예요. 문제를 풀려면 드라이버로 분해해가지고 망치로 좀 때린 다음에 납땜을 해서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라고 했는데 드라이버 어디 있는지 망치 어디 있는지 납땜 어디 있는지 못 찾는 거하고 똑같아요. 심지어 납땜이라는 게 있는지도 몰라. 지는 공부했는데 그거를 정리정돈 탁 해놓는 게 한 줄 풀이, 그 다음에 남 가르치기예요. 자, 오늘은 좋은 공부 방법 중에 하나, 완전 학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긴 시간 감사합니다. 수학은 즐거운 도전과 탐험입니다.